부모 번아웃 솔루션. 현재 내 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기. 번아웃 증후군에 이미 빠진 상황이든 번아웃 직전이든 자신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말은 그림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때 부모의 역할을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자, 부모 번아웃에 대해서 인구사회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인구사회적 상황적인 이런 것들이 쫙 균형을 못 이룬다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몸비칠 때 기대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면은 사례는 현재 상황에서 균형점을 찾기.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진리의 경우를 보자. 그의 남편은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떠났다. 임시직으로 일하는 진리는 늘 경제적으로 어렵다.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 매일 아이의 숙제를 도와줘야 하는데 진리 자신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의 공부를 봐주는 일이 역부족이라고 느낀다. 함께 숙제를 하는 동안에 아이와 진리는 늘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가사와 육아를 분담할 사람이 없으니 진리는 쉴 여유를 갖지 못한다. 임시직이라 업무 시간표는 늘 변동이 심하고 혼자 가사를 전담하느라고 파김치가 된다. 수입도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므로 진리는 아이의 공부를 도와줄 가위 선생님을 고용하거나 아이를 학원에 등록시킬 수 없다. 하지만 진리는 의지력의 끈기가 강한 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들을 열정적이고 온화하게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어 가족의 분위기는 늘 따뜻하다. 둘째 아이도 학교에 입학했는데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힘들어하지만 형처럼 낙천적이고 열정적이며 성실하다. 진리네 가족이 사는 동네에는 주로 퇴직한 노년층이 거주한다. 진리의 친정 부모님도 근처에 살면서 함께 잘 지내고 있다. 자연적인 위험 요인, 핵심적인 위험 요인, 남편 전무, 부모의 번아웃, 의지가 강하고 지역적인 보호 여기는 동네 환경 이렇게 위의 그림 8에서 다양한 사실을 보인다. 우선 번아웃을 일으킬 만한 위험 요인들이 긍정적인 자원 덕분에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한부모, 낮은 교육, 불안정한 일자리 등 진리의 위험 요인은 꽤 많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분석하는 대조표를 작성해서 부모 역할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진리는 이미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리 자신을 지원해줄 새로운 자원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주변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은 또 도와주는 요인은 뭘까? 엄마 혹은 아빠로서 당신의 개인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볼까요? 가정가에서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 등등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여유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양한 욕구 등등에 대한 테스트를 보고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있군요. 보호 요인보다 위험 요인이 훨씬 더 많다면은 아마 마이너스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 이 테스트에서 결과적으로 당연히 위험 요인이 많다면 그렇겠죠. 이 테스트의 마지막에서 당신의 총점을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점수가 긍정적인가 그렇다면 몇 점까지가 괜찮은 건가? 총점이 점수로 매긴다라는 것이 총점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당신은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총점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번아웃 대처의 첫 단계는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다음 장에서 부모 번아웃에서 빠져나오거나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앞부 테스트에서 총점이 0점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경우에 이 책의 조언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유한 시간과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어떻게 바람직하게 첫 번째 바뀔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목표로 삼고, 둘째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요인을 목표로, 셋째는 부모 역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목표로, 넷째로 비용 대비 보상이 큰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진리의 사례에서 아이의 학습 부진과 남편의 부재를 비교해 볼 때 비용 대비 보상은 전자가 훨씬 높다. 다섯째,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 목표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는 연속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을 우선 목표로 해서 도미닉 게임이나 나비 효과처럼 어떤 요인의 상황이 개선되면 또 이렇게 도와줄 수, 또 이 6가지 기준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도미노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위험 및 보호 요인 중에서 우선적인 목표를 일단 고르고 난 후에 향후 대책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그렇게 올 필요 있고, 자기 자신 돌보기 다섯 번째 단계는 번아웃 증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때의 정서적인 유능성은 큰 힘이 된다. 연구 결과 정서적인 유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맞서는 능력이 컸다. 정서적인 유능성, 우리 스트레스 저항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정서적 유능성이 높고 낮고 차이에서 보호 요인, 자기 감정 인지하기, 자기 감정. 오늘 좀 날카롭네. 내가 날카로웠네. 그렇지 않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이해하기. 자기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의 기폭제와 감정의 심층적인 원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감정을 활용하기.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은 다를 수가 있고, 감정을 활용하기. 이렇게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은 스트레스와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 번아웃을 예방하려면 짧은 휴가를 자주 떠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기 감정 표현하기.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지,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이유로 적절한 순간에 제대로 방법을 사용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실제로 우리 중에서 약 75%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 상처받거나 화났을 때, 또 상처받거나 화났을 때 이렇게는 행동이 좋다. 소리 지른다. 지르지 않고 때린다. 사람을 탓한다. 거짓한다. 감정 표현한다. 인성을 지적한다. 행동을 표현한다. 일반화해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감정 표현 개선 보면 해결책을 강요하거나 해결책을 제안도 안 하고 그냥 상대도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지 본다. 일단 자기 말이 끝나면 자리를 떠나거나 전화를 끊어버린다. 상대도 의견을 표현하도록 시간을 준다. 시간을 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죠. 탁 끊어버리지 말고. 자기 감정 관리하기. 번아웃은 스트레스 계열의 증후군이므로 이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는 주된 감정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둘째, 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셋째, 이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넷째, 상황이 신경, 생물학적, 행동주의적인, 경험적인 반응을 촉발시켜야 한다. 상황맞이 사전에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여기서 의하는 전략은 부모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스트레스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리한다는 의미다. 우선 스트레스 요인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는 스트레스 유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의 체계를 재조직한다.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인터뷰한 어느 엄마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실행 기술을 안 보이나요? 물었지. 아니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걸요. 12살, 4살 아이들이 그 일을 한다고요? 내가 믿어서 다시 물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 가장 덕을 보는 것이 아이들이건요. 미소를 짓더니 덧붙였다. 그런 집안일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결국 아이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이들 숙제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전에 같이 수다를 떨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상황 수정을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상황을 조정하기.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학교에 데려다 주기 외에도 숙제 시간은 가정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준다.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상황은 수정하는 일은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주의 조정,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기. 주의력이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결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시각 정보를 예로 들어보자. 망막에 부딪히는 시각 정보의 양이 초당 100억 비트인데 이 중에 단 100승만 의식에 도달한다. 감각의 입력점이 일부 주입 현황을 재개하는 자동 프로그램이 몇 년 전부터 개발 중에 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서적인 감정가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간성 연구 결과에 대해서 스트레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의 스트레스 자체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당신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스트레스가 내 신체에 어떤 것을 드러나는지 집중을 한다. 우리는 애는 왜 얌전히 앉아 있지 않을까? 내 남편은 왜 한 번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게 감정이 지나치게 활발해지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인식 전환,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대부분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촉발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이나 자원을 바라보는 개인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시작하자. 개인의 인식에서 상황을 다르게 재해석하기. 그렇지.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되 장기적인 이점을 찾아내기를 통해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을 재검토하기. 과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을 인식하기. 내가 잘못된 과정을 하지 않느냐, 진실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부풀리는 증거를 찾기보다 두려움을 진정시킬 만한 근거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와 현실을 새로이 분리하기. 생각을 정밀히 검증한다고 해서 왜곡된 사고를 자동적으로 알아차릴 수는 없다. 수용하기, 받아들이기. 받아들인다는 것은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 상황에서 수동적인 태도로 절망에 빠지게 무기력한 운명론자가 되자는 말도 아니다. 수용을 하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생리적인 반응을 조절하기. 스트레스로 긴장한 몸을 풀어주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려면 평소의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 이원법. 조금이라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원장의 제안한 기법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것이다. 그랬네요.